자, 봅시다. 문학사의 흐름을 교로하여 시가 세 편을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너네가 배우는 게 향가랑 시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알겠지? 네, 향가, 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배우게 될 거야. 한번 가봅시다. 제왕매가 향가입니다. 쟤는 이때 쟤는 이 동그라미 제대로 안 거죠 왜? 제사 지내다, 추모하다. 망매는 뭐예요? 죽은 누이. 그래서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현대어에 가깝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알아둘 거 19채 한가입니다. 자, 향가라는 장르는 설명을 해야 돼. 향가는 신라시대 때 향찰이라고 하는 방식의 한자로 기록됐습니다. 제 요즘으로 따지면 영어랑 우리가 콩글리시라고 하잖아. 우리말에 맞춰서 하는 거 콩글리시 그런 것처럼 한자를 콩글리시처럼 써가지고 기록한 건데 그래서 향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향가입니다. 향찰에 향자 따가지고 작가층이 승려나 화랑이 주로 였고 이 작품은 당시 노래로 불렸겠지만 지금은 운율이 어떻게 될지는 운율 문제는 나오지 않아. 대신 네 줄짜리, 여덟 줄짜리, 열 줄짜리 8구체, 4구체, 8구체, 19채가 있고 이 19채 향가의 특징 첫 번째 가장 정제된 완성된 형식 두 번째 낙구 구에서 십행 두 줄 끝에 두 줄의 감탄사 아로 시작하는 그리고 세 번째 네 줄, 네 줄, 두 줄의 3단 구성 내용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가보죠. 이 노래를 죽은 누이를 위해서 불렀더니 바람이 불어서 제사 지낼 때 쓰는 종이돈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했다라는 배경설화가 있는 작품이에요. 생과 사의 길은 삼가 중에는 역이 있으면 요 여기는 이승입니다. 화자인 나가 현재 살고 있는 곳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때 머뭇거리는 건 누가 머뭇거리는 거냐면 화자인 나가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거는 안타까움이라고도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는데 내 가족 중에 한 명인 누이가 죽는 바람에 아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다음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이로 갑니까? 이때 나 중요해요. 죽은 누이를 가리킵니다. 나는 간다. 유언도 못다 말하고 가는 겁니다. 자, 유언조차도 하지 못하고 여기 보세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입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는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가을에 되면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죠. 여기서 이른 바람, 떨어지는 잎, 한 가지, 얘네들은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이른 바람은 이른 죽음, 그걸 두 글자로 요절이라고 해요. 제 명대로 살다가 죽지 못한 갑작스럽게 되는 걸 요절이라고 하고, 음, 음, 음. 자, 삶과 죽음의 어떤 숙명,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원인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섭리라고도 여기 나와 있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 문제 풀면서 보면 돼. 떨어지는 잎처럼 지규법 죽은 누이. 여기도 죽은 누이입니다. 한 가지에 나고 이때 한 가지는 우리가 혈육 같은 부모라고 해도 되고요. 혈육이라고 해도 됩니다. 한 가지에 태어나고 가는 곳 모르원저. 모르원저는 모르겠구나. 영탄법 쓰였어요. 자, 태어날 땐 선후 누가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지 선후 관계가 있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죽는 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허망함, 삶의 무상함, 인생 무상, 허무함 이런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아, 자, 442로 나눈다 그래서 네 줄, 네 줄, 두 줄, 두 줄, 마지막 두 줄. 여기가 낙구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아가 식구체형과의 특징인 낙구의 감탄사입니다. 자, 첫 번째 기능. 자, 영탄법이 쓰였는데요. 아로. 첫 번째 기능은 정서의 집약. 두 번째, 여기선 시의 내용이 전환됩니다. 자, 시의 내용이 전환된다는 건 뭐냐면 앞에 네 줄, 또 네 줄까지는 누이가 죽어서 슬프고 인생 참 허망해서 나도 죽을래 하고 슬퍼할 것 같은데 아 하면서 다운되던 감정이 아를 기준으로 상승합니다. 그 기분이 왜? 아 따라 죽지 않고 우리 어차피 극락세계에서 만날 테니까 그 만날 때까지 열심히 도 닦으며 기다릴게 라고 해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겨내요. 미타찰은 극락세계, 불교에서의 극락세계입니다. 거기서 만날 나, 여기 나는 화자인 나예요. 아까 누구였어? 누이였어. 얘랑 얘 비교해줘야 돼. 다른 애야. 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의지, 기다림. 만난다? 재회, 확신, 종교적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헤어진 거 끝이 아니라 극락세계에서 만날 거라는 기다림, 만남의 의지, 재회의 확신을 가지고 극복하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불교에서 윤회사상,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 자, 내용적으로 끝이에요. 끝이 한가? 이렇게 네 줄 내용. 슬픔, 종교적 승화. 종교적 승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이 작품의 특징. 어려운 말 있나? 서정적, 애상적. 애상적은 슬프다. 추모, 비유. 비유 아까 나무, 가지, 바람 얘기했던 거. 이파리. 불교적이고.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정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성역성, 서정성. 뭐 별건 없어. 여기 이런 소재들 의미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9에서 10행 뭐라 그랬어요? 낙구라고 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누이의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 봐주시면 되겠고. 상가 일반적인 특징이요. 경찰, 그다음 일정한 형식, 형식에 대한 얘기. 요거 얘기해 줄게. 향가의 이러한 형식적인 특징이 여기 나오는 형식적 특징이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시조에 오면서 이두 가지 특징. 낙구의 감탄사, 시조, 종장, 첫 음보의 감탄사로 계승되고요. 3단 구성은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구성으로 계승됩니다. 시조에 가봅시다. 자, 시조는 지금 나온 건 평시조예요. 조선 전기의 평범한 오리지널 시조는 3장 6구 12마디 음보라고도 얘기해. 45자 내외. 운율은 4음보에 3, 4조나 4, 4조의 글자 수의 세트로 구성이 된다. 마지막 종장 첫 음보는 그래서 종장 첫 음보는 얘 얘기하는 거죠. 삼음절. 이렇게가 홍시조의 특징. 10년을 일해서 초려상간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내니 그냥 초가집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이때 초려상간 초가집은 소박한 삶을 상징합니다. 비와집이 아니지. 안빈낙도, 뭐 안분지족, 안분지족이라 적어도 되고 내가 한 칸 쓰고 달 한 칸 쓰고 바람이 한 칸 쓰고 자, 의인법 쓰였다고 하고 있어요. 학교 교과서에선. 나는 의인법이라고 보지 않는데 강과 산은 더 이상 드릴 방이 없죠? 왜요? 인간인 내가 그리고 자연인 달이 네모친 건 달 얘기합니다. 달 아니요 자연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하나가 돼서 사는데 더 이상 강과 산은 드릴 곳이 없어서 드릴 곳이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병풍처럼
달과 바람만 즐기는 게 아니라 강과 산도 즐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호, 한정. 강호는 자연이죠.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고 어떠면 무라, 일체의 경지. 강과 산은 집 밖에 멀리 있는 거죠. 이 시에서는 달과 바람은 방 안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진 않지만 예를 근경, 원경, 원근법적 묘사가 존재한다. 너네 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한 거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원생활은 시골생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평시조의 형식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인격체로 되어 있다 자연물을 의인법 쓰였다는 얘기예요. 뭐 근경에서 원경으로 원근법적 묘사 네, 쓰지 말자. 자, 자연 진화 뭐라 할지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사설 시제입니다. 조선 후기 작가를 알 수 없는 여기가 초장 중장이 되게 길어. 종장 이렇게 종장 첫음보 세 글자로 똑같이 시작하기는 해. 자, 바위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독수리 같은 것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안은 마음과 까투리는 암컷광입니다. 잡아먹기 직전이죠.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쌀을 일천섬 가만히를 실은 배에 노를 젓는 노도 잃고 배 정박시킬 때 물속에 내리는 닷도 잃고 용총 밧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방향을 바꾸는 키도 빠지고 완전 배가 침몰 직전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안개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엔 천리만리나 남았는데 사방은 검고 어두워져 검고 어둡게 저물어 천지는 고요 쓸쓸한데 한 상황에서 까치너울 떴는데 성난파도 치는데 거기다 뭐까지 나타나요? 해적까지도 수적까지도 넣는 도사공 도사공 뱃사공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뱃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임과 여인 이별한 화자인 내 마음 어디다 가을 비교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 자, 까투리의 죽기 직전의 절박함, 도사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절박함은 임과 이별한 내가 그 절박함이 더 크다.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자, 중간은 어때요? 열거와 점층, 과장. 자, 비교법은 요걸 비교법 한 거야. 열거는 이런 거 막 잃어버린 상황을 열거한 거. 나열한 거. 과장은 실제로 뭐 이렇게 되겠어. 과장. 점층 점점 심해지는 거. 타자의 처지와 심정은 시적 대상과 비교해요. 얘네가 시적 대상입니다. 시적 대상.
비교해 표현했다. 자, 나에서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가치관. 그런 자연을 곁에 두고 살겠다는 마음, 물화일체적인 거. 조선시대 사대부 시가. 사대부는 양반. 시가 문학엔 자연 예찬의 경향이 널리 드러나는데 걔네들을 강호가도라고 한다. 강호가도 시가엔 자연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자연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들이 어우러져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도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 자이든 타이든 도정의 험난한 권력쟁에서 세계에서 물러난 사대부들은 속세와 구별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그래서 그것은 이상적인 아름다운 지닌 곳. 그래서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했다. 물화일체. 자, 이거는 됐죠? 자, 이거 봅니다. 어, 까투리, 도사공의 상황을 임과이별한 화자의 상황에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픈지를 얘기했다. 자, 형식에 대한 얘기예요. 상가에 대한 얘기. 자, 작품 구성. 상가는 세 개의 의미단락. 4, 4, 2로. 형시자 사시도 초장, 중장, 송장의 3단 구성. 세 개 단락. 그게 유사해. 시장 전개 방식. 처음에는 시상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어서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집약하거나 전환. 마무리 방식. 가해는 낙고의 감탄사. 나의 동생 강산으로 시상 집약. 종장에서는 나의 정서로 전환. 자, 요 용어들 이런 것들 다는 이런 것들 마무리.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평시조는 고려 말에, 사조선은 조선 후기에. 자, 평시조의 경우는 남성 사대부 양반이나 기생이 일부 썼었고 얘네들을 노래했습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그냥 학습지에서 설명했을지도 몰라요.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얘네들인데 산년일 수 있지만 특정 구와 음보가 크게 늘어나 분량이 늘어나 일상생활 사건이나 감정, 세태, 풍자 이런 것들을 하는 작품으로 주로 제시됐다. 중장에 드러난 표현성의 차이입니다. 중장은 나의 중장은 사음보의 율곡 준수, 의인법과 비유법. 자, 사대부의 강호가들을 드러낸다. 자, 다의 중장은 구와 음보가 엄청 양이 늘어나고 열거나 과장된 사용에서 화자의 정서를 솔직하고 실감나게 표현한다. 자,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좀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 여기까지요? 어, 문제를 풀어볼까? 아니요. 저 토요일에 풀죠. 문제는 그럼 토요일 날 주고 풀게. 네. 어, 알았어.